조선혁명군의 항일투쟁의 노선이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중국에서 일제를 그러니까 물리치는 무장대화가 연합해서 같이 손을 잡고 항일투쟁에게. 그래서 1932년도 4월 11일 날 탕지우가 화인현에서 그러니까 연흥민중자유군을 성립할 때 김학규 참모장을 파악해주고 조선혁명군하고 연흥민중자유군하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협의를 했어요. 양세봉 장군의 마인드는 항해를 위해서라면 민족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념 필요 없어요. 즉 민족과 이념을 초월해서 연합을 해야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중국 의용군하고 결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적들 그리고 농민 좌의대로서 그 대도회하고도 결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화가 있어요.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감화력, 친화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과 흔쾌히 술을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담배를 피고 또 호영호재하면서 세력들을 하나하나 통합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과 이제 연합한 그 부대의 그 수가 한 2천여 명이었다고 해요. 이 2천여 명이 이제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그 영릉가 전투예요. 즉 영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빈에 있는 그 누르하치의 그 무덤, 조상의 무덤이죠. 이 일대에서 일본군을 섬멸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독립군 전쟁, 독립군들이 펼치는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게릴라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영릉가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즉 일제는 비행기까지 동원해가면서 포격을 가할 정도로 그야말로 독립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2천여 명의 이제 한중 연합군은 일제를 맞아서 영릉가성을 탈환하게 되고 또 이 탈환한 영릉가성을 일제가 다시 재공격해오자 사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그 일본군 그리고 만주군을 이제 사살하게 되는 아주 큰 전과를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일제는 1934년입니다. 일제는 조선혁명군 특히 양세봉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오히려 3배수에 달하는 6천여 명의 일본 정규군을 이 일대로 불러들입니다. 또한 이런 그 무력과 함께 회유 작전까지 펼쳐나가게 돼요. 너희들이 비록 혁명군으로서 활동했지만 자수해라. 그렇다면 내가 기회 줄게. 벌하지 않겠다. 또 대신에 또 뭐 돈도 줄게 라고 회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회유 때문에 조선혁명군이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고 또 사기도 꺾이게 됩니다. 또한 결정타를 날렸던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정에 의해서 양세봉 장군이 허망하게 순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창 빛을 발하던 조선혁명군이 그 최고의 전신 양세봉 장군의 1차 몰락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밀정들이 얼마나 그에게 뭐냐면 많은 뭐가 밀정들을 파괴해주고 양세봉 장군을 잡으려 했다고. 후에 자기와 같이 하던 항일투쟁에 같이 하던 왕동양이란 그놈한테 자기가 지금 한 60명의 군이 뭐냐면 병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기관총도 2대고 보총도 얼마 되는데 우리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항일하자. 그때 그 정보를 받는다면 양세봉이가 자기가 그때 부대는 뭐가 부대 연원이 많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세봉 장군이 자기의 이던 뭐가 하면 연합해서 같이 항일투쟁하는 그 원칙을 정했죠. 다른 분들이 뭔가 하면 뭐 양세봉 장군 보고 사령께서 이걸 심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은 형세가 너무 긴박하니까 안전도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양세봉 장군 나는 우리의 대화를 확정시키고 달아내려면 직접 가서 무기가 얼마고 지금 보아야 된다고. 그래서 야동야하고 지금 향수화재에서 강남에 있다가
소항구로 가다가 그 교차길에서 밤에 가다가 이 밀정한테 맹하면 총에 맞았다고. 양세봉 장군의 사후 1960년입니다. 목이 없는 그의 시신을 북한에서 그 인도에 갑니다. 그 이유가 그 양세봉 장군과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의형제 사이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세봉 장군이 그 김일성의 뭐 장학금도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개인적인 그 관계를 넘어서 김일성조차도 이념을 뛰어넘은 그런 그 양세봉 장군을 기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는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고 74년에 현충원에 묘를 세우게 되지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이 그 묘는 허묘, 즉 빈묘예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양세봉 장군을 기리고 있어요. 한편 그 이제 그 양세봉 장군의 후손이 이제 북한에 머물고 있는데 그 후손이 가끔씩 그 중국 심양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북한인들을 이제 그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조선족들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양세봉 장군의 동생 양시봉입니다. 양시봉은 형을 위해서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헌신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했어요. 또한 그 막내 동생인 양정봉도 독립운동에 이제 그 헌신을 했지요. 양시봉의 이제 그 후손들은 심양에 거주를 하고 있고 양정봉의 후손들은 연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양세봉의 후손들을 가끔씩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그 조선족 후손들을 통해서 북한에서의 그 양세봉 장군의 그 후손들의 삶을 대략이나마 듣곤 합니다. 후에 양세봉이 그 병고를 당하고 희생당한 다음에 또 변절자가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이 집의 김씨 아니다, 양씨다, 양세봉이 이제 그 가족이다. 해서 이제 가족을 몽땅 이제 총살하려고 했대요. 살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광복 45년 광복을 이제 일본이 투항을 하다 보니까 온 식구가 살아났대요. 아니면 조금만 있었으면 온 가족이 다 죽는데.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막 전화해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도 궁금해서 우리 할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조선에 안 갔어? 안 그래도 양세봉 부인이 가자고 했대요. 같이 가자고. 다 가자고. 갈 수도 있었대요. 근데 같이 살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양시봉의 부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지긋지긋해대요. 그래서 안 따라갔대요. 그 남편이 없잖아요. 그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양보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온 살림을 다 이제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결혼하고 살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치떨려서 너무 고생한 것이 막 그거 하니까 양세봉 장군은 이제 비록 그 이제 북한에서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추사가 됐지만 그의 동생들 함께 이제 독립운동했던 그 양시봉과 그 양정봉은 한국에서 아직 그 서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의 후손들 양시봉의 이제 후손은 심양에 거주하고 있고 양정봉의 후손은 연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들 후손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 보건대 아주 더한 그 혹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족주의 계열의 이제 독립운동 단체였고 또 결국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계열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성립 이후에 그 민족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연좌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의 그 자식들, 뭐 손자들은 이제 한국으로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에 이제 그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그 양시봉의 외손녀딸 그 김춘년 교수, 지금 이제 심양 조선족 사범대학교 이제 그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들었어요. 한국 독립당 당원이니까 이제 감옥에 갔죠. 그래서 민족분자, 뭐 민족주의자, 뭐 이런 그래서 감옥에 가서 고문도 받고 그때 한 1년 감옥에 가 있을 때, 예, 가고 그리고 그 후에도 문화대혁명 무슨 운동만 일어나면은 또 고문당하고 매 맞고 이렇게 고생.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 박해를 받았대요. 돌아가실 때 유언이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유명을 좀 복귀해달라. 누명을 네, 나는 네, 이제 네. 잘못한 거 없으니까 유명을 복귀해달라. 누명을 덮여주고 네. 너희들도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고생을 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공산당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또 장인 일로 가입을 못하고, 그랬고 우리 외삼촌 다 그래. 박해를 많이 받았죠.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심양 인근에 있는 그 중산공원, 모택동 동상이 서 있고 또 지금 이제 광장으로서 그 시민들이 이제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같이 지날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본인은 이곳에 오면은 사람들은 막 즐겁게 웃고 있지만 본인은 속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가 그 일본 헌병대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그 선조들이 이곳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일본 헌병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떠오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상처를 갖고 있지만 김춘중 교수 중심으로 해서 조선족 후손들이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선조들이 했었던 이 이제 독립운동들을 후손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국과 중국에서도 이제 양세봉 장군을 기리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도 기리고 있어요. 1995년도인데요. 그 국민부 본부 터 그 자리에 양세봉 장군의 그 흉상을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2008년인데 2008년도에 그 터가 이제 중국인 기업가에게 한족이죠. 한족 기업가에게 이제 팔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한족 기업가는 조선족의 독립운동가를 우리 기업 마당에 놓는 것이 좀 마땅치 않다라고 했고, 그래서 중국 조선족 기업가 길경갑 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아주 그 산골짜기예요. 그 협피골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지금 현재는 그 양세봉 장군의 흉상이 서 있습니다. 여하튼 양세봉 장군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대한 그 지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또 여기에 상하게 또 북한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를 기리고 있죠. 삼국에서 한 사람의 그 지도자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그 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양시봉은 집에서 후방에서 이제 뭐 총 감싸주고 정미소 꾸리면서 양식 지원하고 이렇게 그것도 맨형몽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김학규 그분이 참모장이다 보니까 자주 양시봉네 집에 왔대요. 와서 아니 얼굴 낯도 있고 그리고 또 양세봉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양시봉은 또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학규가 그 하는 그 한국 독립당에 가입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무부장.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구가 조직한 한국 독립당 만주지부에서 재무국장으로 그 양시봉이 활동했다는 자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서류를 꾸며서 국가보훈처에 이제 제출을 했죠. 지금 심사 중인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시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케이스고 저희가 그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조선족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보고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또 제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본인들 그 선조들이 했던 이 행적들이 사라질까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에 또 관심도 없어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들이 속속 발견이 돼서 많은 그런 독립 운동가들이 잊혀졌던 독립 운동가들이 서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